네,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 오늘도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윤입니다. 네, 오늘은 여론조사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게 지금 탄핵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빙자해가지고 탄핵 선동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작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하고 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약간의 관련성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같이 하도록. 이 부분도 저 계엄군이 쳐들어갔잖아요. 네, 네네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첫 번째 화면에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에너지 경제라는 신문, 듣도 보도 못한 신문인데, 예, 여기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온 언론 방송이 다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황당해요. 지표조사가 503명입니다. 503명을 가지고 전국 지표조사를 했다는 거고, 예,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하면 예, 반드시 이게 중앙선관위 여론심의위원회에 이게 등록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방송과 신문에서 떠들고 있는 이 에너지 경제에서 의뢰한 이 여론조사가 여심이 리스트에 없어요. 허허.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한마디, 그래서 예, 이 에너지 경제라고 하는 신문에 대해서도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 왼쪽에 보면은 조사 대상이 심지어는 남녀 50명이라고 돼 있어요. 조사 대상이 50명이요? 예, 물론 이게 503명을 잘못해가지고 했지만, 얼마만큼 이게 허술하고 잘못된 뉴스라고 하는 거를. 근데 에너지경제신문에 진짜 기사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명이고 응답률은 3.4%였다고 이렇게 지들이 그렇게 썼어요. 그걸 캡처한 겁니다. 그러게요. 야, 이게 아이고,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하네 진짜. 예. 네. 그래서 계엄사에서 이제 포고문의 두 번째 항목이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이게 이제 김용현 장관이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네. 윤 대통령 뜻대로 부정선거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많이 아시다시피 그 목표는 사실은 부정선거 수사였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라든 이런 걸로 하면은 영장이 기각될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비상조치를 통해서 한 것이고, 그것이 분명하게 바로 직후에 바로 중앙선관위에, 그리고 그 세 군데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작년 선관위 서버 포렌식을 우연히 밝혀내고, 네. 그것도 5% 밝혀냈는데 이게 광범위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 시스템에 예. 내부에서 내부방 침투가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해커가 개표 결과 변경이라는 게 이게 개표 조작이죠. 네.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보지를 않고 국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총선을 치렀으니 지금 이 개판 같은 국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다음 자, 장이요. 그런데 네. 여기서 우리가 우리 대표님 아시다시피 트럼프 지난번에 장재현 박사하고 그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트럼프 장남하고 공동으로 부정선거를 밝힌다. 네. 수사 공개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트럼프 캠프에 있는 핵심 관계자가 또 우리 이제 박지원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최은묵 교수하고 이런 분들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이 이 계엄 선포한 당일날 12월 3일날 딱 그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방한을 해가지고서 만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만나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뉴델리 그 기사를 보면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해서 네. 결국은 선거를 무효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사퇴를 하는 선거 이런 다시 해가지고 다시 뽑힌 대통령이 한국에 온 이번에 거죠. 온 거죠. 네, 이번에 이분입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그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지난 2020년에 미국 대선에서 그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의 델타포스하고 CIA가 독일에서 교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델타포스 부대원 5명이 죽고 CIA 요원 1명이 사망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국회에 들어간 사람보다 훨씬 많은 그 인원이 네. 그것도 무장을 해가지고 선거 이 사무소에 이렇게 점령을 한 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서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 영장을 뭐 신청하고 이래갖고는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는 갑자기 델타포스하고 CIA에서 교전까지 발생했던 그 상황, 네. 서버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델타포스 CIA 공동 작전으로 전 세계 작전이 아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네. CIA가 부정선거에 부분적으로 개입됐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델타포스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CIA 사원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다. 아, 그렇죠. 예, 예. 네네. 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근데 이제 이런 트럼프 측과 캠프하고 그리고 키르스탄 요것도 이제 지금 국제적으로 한국의 부정선거 특히 아시다시피 콩고 대통령 선거, 네. 이라크 총선 여기에서 한국 개표기가 쓰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금 국제적인 사회에 이게 국제의 선거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질할 이런 움직임이 국제적인 동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친 것이 증거가 확보된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4월 21일 날. 이거 전 페이지요. 네. 네. 전- 그래서 네. 거기에서 장기현 박사 전산요원 고발이 5월 28일 했었고 예.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때 우리 이붕비 TV에서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 거기 팔복면 나오지 않습니까? 가운데에. 네. 팔복면이 관내 사전투표 그리고 팔복면 선거일 투표로 돼 있어요. 네. 이게 2024년 6월 9일 날 오후 1시 34분에 선관위 데이터 캡처를 한 겁니다. 네. 제가. 네. 그런데 그보다 9일 이후에 선관위 데이터 캡처 이미지를 보면 이게 또 다시 바뀌어 있어요. 예. 관내 사전투표가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에서 지금 데이터를 손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네. 구체적으로 잡힌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이 팔복면이 중요하냐? 네. 다음 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네. 이 팔복면이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 그 네모로 된 거 캡처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송 전 차장이 이제 이게 우연히 잡혔는데 네. 전 차장이 2018년도 1월 말에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예. 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하니까 충북 선관위 이렇게 해가지고서 연결된 거.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채용된 송 전 차장의 아들 아니 딸인가? 네. 그래서 자녀가 그 보령군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보령군에서 이런 데이터 조작이 나타났다. 이거는 손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손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이 보령군이 왜 더 중요하냐? 바로 그 표에 보면은 충청남도 자유통일당에 여기 제로에서 3표 나온 투표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게 다 보령시와 관련된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데 보령시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당진시, 당진 있죠, 당진. 지난번에 가 그냥 쎄쎄하면 되지 왜 중국에 집적되냐 네. 이렇게 말한 데가 당진이거든요. 네. 바로 그 옆에입니다. 예. 그 서산 있고 당전 있고 당진 있고 보령 있고 태안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네. 아래쪽에. 네. 그게 충청남도에 관련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선관위 내부자하고 결탁돼서 데이터를 손봤을 가능성이 높다라가는 네. 증거인데 이게 이제 지난 4.10 총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150만 표 정도가 자유통일당에서 조국당이나 이런 데로 옮겨간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데이터가 다 지금 주요 수사기관에 제보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고발됐지 않습니까? 예. 이거 기각을 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르스탄이나 이런 데이터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은인자중하고 참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조치를 통해서 서버를 확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이에요. 네. 여기 보면 다 이게 경향신문, MBC 뉴스, 뭐 한겨레,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부 다 데이터가 똑같지 않습니까? 네. 73.6% 반대. 예. 윤석열 탄핵 찬성 73.6%, 반대 24.0%. 요게 내내 아까 말한 그 에너지 경제 거기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가지고서 조사한 건데 그 결과가 이게 너무나 황당하다는 거예요. 여심위에 공표도 되지 않는 표본 그 데이터고 표본이 504명에 불과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선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거기 구체적으로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4명. 총 응답자 504명. 네. 그걸 가지고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69.5% 이거는 이제 거기에서 요걸 묻는 겁니다. 예. 69.5%는 내란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네. 지네들이 이렇게 504명 그것도 여론조사 심의에 올릴 수 없는 데이터 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다음 장에 보시죠. 네.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요거는 50명이라는 게 이게 뭐냐가 하면 데이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에서 또 비슷한 거를 또 했어요. 네. 12월 5일 날 뭐냐가 하면 감사원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찬성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네. 이것도 제일 오른쪽에 밑에 보면 중앙선거관리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네. 그리고 그에 만 18세 이상 남녀 50명, 응답률 3.4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보시면 요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여론 결과 보고입니다. 네. 거기 보면 오른쪽에 12월 5일, 12월 4일, 12월 4일, 12월 2일, 네. 1일, 12월 3일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없어요 이거. 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라면서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네. 예. 이게 엉터리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미 올라 있는 거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12월 1일, 11월 30일 여론조사 꽃,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그렇죠. 네, 요래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위에 보면 뉴스 토마토 있지 뭐 않습니까? 다 좌파들이 그냥 다 던지고 받고 막 이런 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올려놓고 네. 그래서 이 미디어 토마토하고 여론조사 꽃이 이 여론조사를 빙자해가지고서 여론 조작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계엄군이 그 뉴스타파하고
김어준 뉴스공장 요거를 급습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계엄사령부 포고령 두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동을 금하고 가짜뉴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가짜 뉴스. 그다음 여론 조작, 여론 조작, 허위 선동. 예. 허위 선동, 이걸 금한다. 이게 딱 두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는 국회 그냥 이렇게 성동격사한 거 같고, 성동격사하고 2번이 진짜죠. 요게 2번이. 예, 2번이 진짜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부정선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부정선거 수단으로 예.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요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렇지만 네. 실제로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타켓이 된 자들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김어준이가 지금 이거를 자료를 데이터를 지네들이 냈어요. 네. 그래가 이제 바로 톡 꼈습니다. 네. 계엄 즉시 도피. 아, 김어준이 도망갔어요? 예예 김어준이가 도망갔어요? 예예. 아니, 어디로 도망가 이놈이? 도망가가지고 뉴스토마토하고 뉴스토마토 기자 도망치고 네. 그다음에 김어준도 거기 두 번째 작은 게 있죠. 밤새 차로 달려 멀리 왔다. 보입니까? 예, 밤새 차로 달려 멀리 왔다. 이게 도망친 거예요. 야, 이놈 봐라, 이거. 그러니까 딱 계엄 딱 이게 선포가 되자마자 바로 톡 낀 거예요. 그러네요. 그 뉴스타파 기자들도 체포 1순위 짐 쌌다. 이렇게 나왔고. 네네. 뉴스토마토 기자, 토마토. 뉴스토마토도 기자들 급히 피신했다. 이렇게. 네네. 이놈들은 지혜를 지가 아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러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여론 조작을 하고 여론조사로 여론 조작을 하고 이거를 충청인강 하는 이런데 그 다음에 좌파 매체들 MBC 한겨레 이런 쪽에다 퍼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래 해놓고서는 12월 5일자의 에너지 경제 아까 문제의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국민의 73.6%가 탄핵 찬성인데 라고 하면서 여당에서 탄핵을 막겠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이제 에너지 경제 이것을 제가 등기부를 떼봤는데 네. 이게 좀 수상쩍어요. 이 에너지 경제가 원래 출발할 때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네. 이제 89년도에 창간을 하긴 했지만 등기부에 올라 있는 건 91년이거든요. 네. 91년도 5천만 원으로 등기를 했는데 작년에 32억 3천만 원으로 급상승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 몇 배나 됩니까? 거의 60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지배인이 정우진으로 돼 있죠. 정우진 누구예요? 정우진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 국민일보 기자 같아요. 동명이인이 많지만은 요게 거의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딱 보면 계엄사령관은 몰랐다, 김용현이 진두지, 지금 요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정우진이가 정우진 기자가 그 국민일보라는 거를 통해서 네. 그러고 지가 지배인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 경제에 이런 여론 조작성 그 조사도 하고 이거를 온데 퍼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여론 조작 그리고 선관 이거를 또 의지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를 이번에 뿌리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절대로 존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필요하고 이거를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물러났지만은 이게 더 심각하면 반드시 물러서지 않는, 철회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 언론사 아시다시피 조금만 더 붙이면 네. 그 이재명 쪽에 그 노비를 받은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중앙일보하고 한국일보 그 기자는 또 자살했지 않습니까? 예. 조사받다가. 예. 그리고 KBS 기자는 이재명 쪽에서 발행한 코인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예. 이런 게 다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 기관, 언론사를 통한 이런 여론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이번 계엄이 100% 성공은 못했지만 이제 선관위 선건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걸 100% 성공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도 좀 있네요. 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또 따로 논평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마치겠습니다.